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이나 섹터 얘기 말고 그 이슈에 대해서나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거시적인 분석을 기본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결국은 이제 경제를 보고 산업을 보고 기업을 보는데, 왜냐면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큰 틀, 산업이나 경제라는 큰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주식 투자에서 조금 길게 살아남아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오늘은 유가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모든 상품 가격은 그래요. 절대적으로 높거나 절대적으로 낮은 것, 그런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고 금가격도 마찬가지고, 환율에 포함되지만 달러도 그렇고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안정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좀 피해를 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유가의 원론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유가에 대한 전망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가의 하락은 더 이상 급격하게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WTI 가격을 보죠.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총 3개가 있어요. 네, 미국 시장 거래되는 WTI, 그리고 영국에 이제 브렌트유가 있고, 그리고 중동에 이제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두바이유. 네,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유가가 조금씩은 그 가격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원유라는 측면에 있어서 비슷비슷합니다. 뭐 브렌트유가 이제 뭐 두바이유보다 질이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사실상은 미미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기본적으로 가장 기준이 된 유가는 바로 WTI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WTI를 기준으로 국제 유가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WTI를 보시면은 진짜 2달 새 거의 급락을 했어요. 최고가 76.90달러, 배럴당입니다. 배럴당 76.90달러에서 최근에 51.56달러 수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14로 약간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유가라는 게 보통 그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야지 뭐 기름을 많이 쓰지 않겠어요? 반대의 경우는 이제 좀 적게 쓸 테고, 그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유가의 급락은 그 트럼프와 사우디의 정치적인 밀월에 대한 영향이 좀 있죠. 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은 충분히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명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분명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부양시키겠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고,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우디의 그 감산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그 사우디 카슈크지 사건, 네, 요것도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겠는데, 그 기자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그걸 좀 눈 감아줄 수도 있으니 유가를 올리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사우디는 오펙 국가 중에서도 최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감산을 하지 않으면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굉장히 세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오펙 국가가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증산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감산을 안 하는 정도의 이슈만으로도 이렇게 급락한 거는 분명히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유가라는 것은 항상 투기 수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기 수요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투기다라고 할 정도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굉장히 큰 그런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투기적인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적정 가격이 한 뭐 예를 들어서 이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적정 가격보다 더 올려버려요, 가격을. 그럼 반대로 적정 가격이 한 이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적정 가격보다 더 내려버려요. 투기 세력이 붙으면.
그러니까 주식이 급등할 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막 따라가면서 그 급등을 시키고 떨어질 때 막 손절을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손절하지 않더라도 증권사에 반대 매매를 당하고 네, 그런 식으로 주가라는 것도 약간의 신용 물량이 끼면 상승할 때 더 빠르게 슈팅하고 하락할 때 더 급락하잖아요.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가 하락 원인이 생기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는 영향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유가는 사실상 굉장히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내년에 좀 둔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IMF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원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도 두 달 동안 유가가 33% 정도가 빠진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는 가격이 50달러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6년 고가 그리고 2017년에 기록했었던 고가 라인입니다. 지금 그 고가 라인까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원유가 지지받을 만한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이전에 그 국제유가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 미국이 셰일가스를 계속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그 유가에 대한 가치를 좀 끌어내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걸 보시면 그 셰일가스 업체들의 WTI 기준 손익분기점 BEP라고 하죠. 손익분기점이 52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지금 WTI 가격이 51.56달러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셰일가스 업체도 수익을 내기 힘든 구간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셰일가스를 추가 생산하고자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손실이 날 건데 생산을 하게 되면 물론 먼 미래를 보고 생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의하면 생산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무리 많이 유가가 빠져도 40달러 중후반선 정도에서는 분명히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 유류세도 인하가 되고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은 좀 좋으셨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이상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뭐 미중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주의 있게 보셔야겠죠. 또 다음에 제가 시황 얘기를 좀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유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 한 50달러 선에서는 국제유가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렇다고 이제 빠른 반등이 나타나기도 좀 쉽진 않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고 또 주식이라는 게 그 하락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유가는 하락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V자로 돌리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가를 보면은 완만하게 이제 저점을 잡으면서 좀 천천히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원유 관련된 상품에 분할로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이제 유가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너스로 그 상품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내가 기름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름을 사서 갖고 있어야 되냐? 그건 말도 안 되죠. 뭐 대체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에 뭐 ETF 상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뭘 볼까요? 네, WTI 원유 선물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요거는 증권사마다 있는데 그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누구나 거래하실 수 있고요. 지금 7,475원에서 형성돼 있는데 이 절대적인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격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WTI가 올라가면 이것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아주 길게 보유하면은 그 펀드 수수료 같이 수수료가 조금씩은 빠져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요런 원유 설물 같은 것들을 조금씩 이제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유의 분산 투자 쉽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반등했을 때 예를 들면 목표가는 한 5에서 10% 정도 잡을 수도 있겠죠. 뭐 그 이상도 잡을 수 있지만, 그래서 상품에도 좀 대체적인 투자로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상품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정유주를 볼 수도 있겠죠. 뭐 대표적인 그 원유 관련주인 이제 S-오일 보면은 최근에 유가 하락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주가 하락하는 요인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석유 수출 국가예요. 아셨나요? 왜 석유 수출 국가냐면 원유를 수입해서 그거를 뭐 벙커CU, 뭐 경유, 등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수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출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북한에는 이제 뭐 기름이 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그 수출을 할 때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그러니까 원유를 해외에서 들여와요. 그 원유를 직접 자동차에 넣는 건 아니에요. 고장납니다, 자동차. 거기서 이제 휘발유든 경유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수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유를 수입하고 수출할 때까지 그 차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그쵸? 그럼 아까 다시 WTI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한 3달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S-오일이 판매할 수 있는 석유 관련 제품은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전에 들여온 유가에 기반해서 판매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3개월 전, 4개월 전에 그 유가 흐름을 보면 얼마예요? WTI 기준 70달러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50달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70달러에 사서 50달러에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거기다 마진을 붙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재고차 손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유주에는 안 좋은 것이고, 근데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크게 반등하지 않아도 횡보만 해도 정유주는 올라갑니다. 왜냐면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이니까, 앞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이 진정되거나 반등하면 정유주, 뭐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 역시도 하락 추세니까 당장 매수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좀 바닥이 잡히는 시기에 있어서는 정유주도 분할 매수로서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저점을 잡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정유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WTI 관련 ETF 상품에 대한 관심 정도도 가지셔도 괜찮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